곧이어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이후 80일 만에 나타난 김정일은 병색이 완연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자신이 빨리 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까닭일까? 김정일은 지난해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그를 후계자로 낙점합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성격면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자존심, 승부욕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장남인 김정남을 제치고 아버지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과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주, 김정일은 전 세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숨을 거둡니다. 37년간 철권 통치하며 김정일 체제가 남긴 것은 세계 최빈국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 즉 GDP는 661달러. 우리나라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2만 달러가 넘는 현재 한국의 1인당 GDP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선대 때부터 만들어놓은 김일성 주체 체제의 한 구조의 희생자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제 물려받았을 땐 이미 소위 주체 체제의 아주 시스템이 구조화가 됐고, 또 그러한 어떤 그 북한 사회의 권력 구조, 거기에서 일탈할 수 없는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일 사망 발표를 한 당일 후계자는 바로 김정은이라 발표됩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협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용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 이어 발표된 장의위원회 명단에도 김정은의 이름이 제일 먼저 호명됩니다.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김정은 동지. 김정은이 대를 이어 향후 안정적인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일단 당분간 북한은 표면상 김정은 중심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 후계 체제의 후견인 그룹을 형성할 때 충분하게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인사 개편을 이뤄놨기 때문에 당분간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신구 갈등이라든지 군부 내의 권력 투쟁에 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행보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먼저 24일부터 노동신문에선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같은 날 중앙TV에선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만 붙였던 경애하는이란 수식어가 등장하며 호칭 격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축혀들고, 전문가들은 이미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발표 직전 김정은 대장명령 1호를 하달해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입증한 만큼 권력 승계는 권력의 핵심인 당을 장악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이 중심이 된다. 당을 중심으로 하고 군과 일반 주민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는 체제로 갈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은 군보다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권력 승계를 받은 뒤 김정은은 역시 자신의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내부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역시 극심하게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가 우선. 김정일이 그랬듯 예상보다 빨리 핵카드를 들고 나와 식량 지원 등 국면 전환에 사용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식량 지원도 받고, 그래서 대내적으로 지금 정권이 국민들에게 뭘 해주고 있다는 걸 보임으로써 정권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 그리고 이어진 27살의 후계자 김정은 시대. 급변한 한반도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던 쟁점들, 천안함이나 연평도나 박광자씨 사망 사건 같은 것들이 사실은 김정일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